자, 오늘 공부할 작품은 이제 전상국 씨의 단편 소설인 우상의 눈물이다. 호성이, 우상이 뭐지? 몰라. 근데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거든? 아이돌? 어, 그거 왜 몰라? 자, 우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상의 눈물은 무슨 뜻인가 한번 보자. 참고로 이 소설은 1980년에 쓰여졌다. 1980년이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전두환 씨가 혜성처럼 나타난 시대다. 그러고 보니까 또 전두환이네. 아, 여기 그냥 전두환 어, 누가? 왠지 친근감까지 느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작가가 왜 소설을 쓰는가 그걸 잠시 보도록 하자고. 전두환이라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TV에 나와서 정의, 안전 그런 걸 외치고 그리고 외치고 사실 아닌데. 그래서 작가는 저렇게 착한 척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아마도 그런 의도에서 이 소설을 쓴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소설이란 건 이래. 작가가 간절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음, 그냥 우리처럼 일요일날 뒹굴뒹굴거리다가 심심한데 소설 한 편 써볼까? 이렇게 해서 잘 나오진 않는다고. 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리고 이제 독자들은 또 도서관, 서점에 쏟아지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여러 책들 중에서, 이 이야기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다. 그걸 찾지. 그게 만나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였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작가는 1980년에 착한 척하는 전두환 씨야말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로 알리려고 한다. 보자. 학교 강당 뒤편 으슥한 곳에 끌려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인 머리에 털나고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란 뜻이야. 왜냐하면은 갓난아기 갓 태어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자라잖아. 그래서 머리에 털나고 처음이다. 이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런 무서운 린치를 당했다. 린치는 이제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리는 그렇죠. 거야. 어, 어, 린치는 무서운 거야. 토요일 늦은 오후였고 도서실에서 강당까지 끌려가는 동안 자, 그 1980년이면은 아빠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2, 3학년 다닐 때구나. 자, 저 때는 토요일 오후에도 학교를 했었어. 음, 그래서 이제 12시쯤에 학교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토요일 늦은 오후였으면 학교에 사람이 없을 거야. 도서실에서 강당까지 끌려가는 동안 나는 교정에 단 한 사람도 얼씬거리는 걸 보지 못했다. 자, 기억해 두자. 제수파. 이 소설 속에서 악역인 기표가 이끄는 무리를 제수파라고 부른다. 자, 제수는 저번에 설명했었지. 음, 제수는 뭐다? 음, 이거보다 못해서 다시 해. 대학 입학하는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1년 후에 다시 치는 걸 재수라고 했지. 그들은 무언극을 하듯 말을 아꼈다. 무언극은 이제 대사 없이 동작과 표정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판토마임이라고 하지. 왜?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장르도 있어. 사람들은 다양한 표현 장르를 이렇게 시험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사 없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나 동작, 이 연기력이 극대화되지.
사실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쉽거든. 那你这种人말을안 해.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어떤 팀워크, 이런 일이 익숙하고 또 팀워크가 이루어졌다는 거겠지. 자, 기표는 갑자기 저 유리병을 하나 딱 깨더니만은 자기 팔을 긁는다. 금이 간 살갗에서 이렇게 찢어진 걸 금간이라고 해. 저 유리병이 금이 간 거 이런 거 본 적 있지? 응.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이렇게 무섭다 이거. 검붉은 피가 꽃망울처럼 터져 올랐다. 핥아! 기표 아닌 다른 애가 말했다. 내가 고개를 옆으로 비키자 곁에 둘러선 서너 명의 구두 끝이 그 신발 끝부분, 뾰족한 부분 정강이에 그래서 그건 음. 뭐라? 이건 주인공? 주인공 유대 그리고 이제 기표 롤. 정강이에 조인트를 먹였다. 이것도 이제 콩글리시인데 조인트라고 하면 관절이잖아. 어. 조인트를 먹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차는 거야. 아픈데 어. 여기 뼈가 있지. 응. 여기를 차는 걸 조인트를 먹인다라고 해. 이거는 영어를 잘 모르고 만들어진 표현인데 콩글리시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쓰는 영어 표현. 그건 핥아서 안 핥았어. 보자고. 아니겠지? 찐득한 액체가 혀끝에 닿자 구역질이 났다. 핥았다. 진짜 핥았다? 왜? 왜? 왜냐하면은 막 안 핥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오장이 뒤집히듯 역한 것이 치밀었다. 역하다라는 것은 토할 것 같은. 그리고 오장이란 것은 내부의 이 사람 뱃속의 이제 장기를 다 합쳐서 오장이라고 해. 야, 보성이 또 배 나온다.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바지에서 혁대가 풀려나간 다음, 혁대, 알지? 기다이. 응. 그게 풀려나간 다음, 허리띠, 허리끈. 벗겨져 맨살이 드러나는 허벅지에 칼끝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이 왔다. 근데 사실 이제 유리병을 찔러 넣은 게 아니라, 저 담뱃불로 지진 거야. 오 마이 갓, 이제. 나는 내 살, 타는 냄새를 맡았다. 이 소설은 그 우리들이 무섭다. 일그러진 내용과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두환은 무서운 사람이다. 무섭다 이거. 그러니까 이 작품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전두환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야. 킥킥킥. 자, 보자고. 칼침이 아니라 그들은 담뱃불로 내 허벅지 5군데나 지짐질을 했던 것이다. 뜨거운 거로 이렇게 지지는 것을 지짐질이라고 해. 자, 보성이 똑바로 앉아. 네. 매시껍게 놀지 마. 그러니까 신경 거슬리게 놀지 마. 와, 기표 몸 좋다. 네. 또 근육 봐봐. 그런데 피가 흘리면 몸이 안 좋은데. 아, 피를 그리는 걸 깜빡했구나. 어. 자, 그리고 이제, 자, 요게 첫 사건이다. 소설의 첫 사건은 그 소설 속의 분위기, 갈등, 주제 등을 축약해서 보여줘야 돼. 응. 일단 분위기 무섭지. 응. 그리고 이제 주인공, 유대와 기표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학교 안에서의 폭력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다 학교야. 아까 그 뭐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것도 학교. 그래서 이 소설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자주 비교가 돼. 자, 유대야, 너 그대로 참을 거냐? 자, 분식집에서 만난 형우가 슬쩍 내 신중을 떠보고 있었다. 음, 문제가 생길 경우 10중 8구 나는 결단이 나고 말 것이다. 결단이 난다는 것은 끝장이 나다. 터미네이트. 근데 살 수 없으면 어쩔래? 너 기표랑 싸울래? 자, 기표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 전 아이였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요 소설에서 기표는 특별히 어떤 그 당시 사회의 누군가를 상징하는 존재는 아니야. 그냥 순수한 폭력이야. 요거는 대비야. 자, 작가는 위선적인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무서워하는 그냥 순수한 폭력을 갖다 놨어. 그리고 이 순수한 폭력보다 착한 척하는 놈이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기표가 등장해. 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먹을 날리는 애야. 그 새끼 낙마다. 악마. 이블. 형우가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충동질했다. 충동질은 encourage. 그러니까 뭐 이제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 너무? 형우, 반장. 어이, 어이. 그러나 나는 대답 없이 빙그레 웃어 보였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 보였다. 그것은 이미 겪은 우월감 같은 오만감이었다. 왜 왜, 웃어? 그러게, 왜 유대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애들에게 웃음을 보일까? 난안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안 아파, 안 아파. 어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다른 애들은 안 맞았는데 나만 맞았다. 그러면 나는 우월감이 생길까? 난 특별하다. 특별하게 맞았다. 억울하지 않을까? 다른 애들은 다 안 맞았는데 나만 맞았다. 그런데 만약에 기교 성격상 분명히 한 명씩 다 때릴 거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맞았다. 그러면 우월감이 생길까? 아닌데? 음. 왜 하나씩 때려? 그러니까 기표와 같은 반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표가 조금씩 뭔가 붙일 거 아니야. 응. 자, 기표가 아까 뭐라고 했었지? 매시끄럽게 굴지 마. 그냥 네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매시끄러웠어. 그래서 내가 널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반에 있는 아이들은 1년 동안 혹시 내가 숨을 쉬는데 너 숨 쉬는 게 왜 매시끄러워? 기표가 때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맞았다. 다른 애들은 지금 자기는 언제 걸릴까? 다시 때릴 리도 있는데. 그렇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맞았지만 다른 애들은 이제 나는 언제 두들겨 맞을까? 무서워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유대는 형우도? 우월감을 느낀다. 근데 형은 아직 안 맞았잖아. 그러니까 특히 유대는 형우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껴. 너는 분명히 걸릴 거다. 나쁜 아이다. 조금 유대 성격 이상하다. 나는 나를 충동질하는 형우의 눈에서 자기도 미지 언젠가 알 수 없는 언젠가에 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아울러 내게 대한 선망. 아, 너는 이미 맞았으니까 안심할 수 있겠구나. 아닌데? 다시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혹시 기표가 맨날 유들 찾아와서 너 왜 숨 쉬었어? 때리고. 너 왜 점심에 밥 먹었어? 때리고. 이러지 않을까? 깔려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형우가 죽을 수도 있잖아. 수업 중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정리해야지 학생. 어예. 형우가 기표에게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거는 뭐 나도 알겠다. 얘는 눈에 띄는 존재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기표에게 걸릴 것 같다. 한 번에. 어예.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등장한다. 요 담임 선생님이 요 소설에서는 전두환이다. 착해 보이네 너. 그러니까 위선이 가능하지. 좀 멍청하고 좀. 그러니까 위선이 가능한 거야. 기표는 위선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이고 하는 말도 착해 보이니까 위선이 가능한 거야. 우리가 좀 멍청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 봐. 누가 아빠를 보고 아빠 안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겠어? 보상인가? 고생이 관찰력 좋은데. 그날 편반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1학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시 이렇게 반을 재배치한다. 그걸 편반이라고 합니다. 자, 담임이 된 김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기표랑 똑같은 반이지. 1학년 때는 기표와 다른 반이었어. 이제부터 66명이, 아이고, 한 반에 66명. 운명을 함께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담임 선생은 이 반을 자꾸 배에 비유한다. 우리는 이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공동운명체 알아?
그러니까 같은 운명.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공동 운명체지. 그리고 좀 뭐라. 음. 어, 이거 베놈이 갑자기 왜 나와? 아, 베놈과 에디의 관계가 공동 운명체지. 자,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배에 비유한다. 그래서 이제 공동 운명체를 흔히 그렇게 표현한다. 한 배를 탔다.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인데 한 배를 탔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운명이 공동 운명체다 이런 뜻이야. 엄마와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한 배를 탄 거지. 작은 배. 아빠는 그 배를 조금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 보성이가 편할 테니까.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나고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자, 나고자 이탈자가 뭐지? 그건 어, 모르지. 나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달리다 보면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뛰겠어라고 쓰러지는 애들 있잖아. 네, 사실 좀 음. 그냥 귀찮아서 그렇겠지.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단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고자나 이탈자는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어떤 내 기대에서 어긋난 사람이 없길 바란다라는 것은 지배자 욕망일 뿐이야.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는 귀찮으니까. 그걸 좀 더 멋있게 표현한 거야. 근데 사실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담임 선생님의 태도를 이제 무사안일이라고 해. 아무 문제도 발생 안 해가지고 그냥 아무 귀찮은 일도 안 생기는 그런 이제 편안한 선생님 주는 건 그냥 귀찮아. 선생님도 힘든 거 귀찮아. 많아. 그래서 귀찮아. 어. 커피. 그런데 이제 유대는 똑똑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말을 멋지게 했지만은 사실 담임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런 거란 걸 이제 간파했다. 그런데 저 뭐야, 기표 있으니까 그럴 리 없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기표다. 자, 한번 보도록 하자.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사한 일 속의 일련이었던 것이다. 속셈은 이거다. 그러니까 보통 화자들은 관찰력이 뛰어나. 그래야지 어떤 중요한 걸 톡톡톡 잡아서 이제 전달할 수 있거든. 화자가 머리가 나쁘면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저게 중요한가? 그래서 독자들에게 전달이 안 돼버려. 음. 자, 나는 자율이란 낱말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 알아서 사고 치지 마라. 말은 정말 그럴듯하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전두환 당시 그 계엄사령관의 이제 그 사람이 TV에서 하던 연설과 비슷하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어떤 국가의 안전과 뭐 그걸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나쁜 사람. 음. 담임 선생님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요술을 부려. 요술은 알지? 마술, 매직. 우리들을 묶고 있었다. 나는 우리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전체주의 속에서는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모두가 결정했으면은 그냥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따라가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지배자 한 사람의 생각이지. 히틀러처럼. 나는 문득 이런 숙연한 분위기가 우습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는 담임 선생님에게 도전한다. 그래서 유대는 이제 기표는 무서워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우습게 생각한다. 요거는 이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착각이다. 아빠 힌트가 왜 페이를 죽여?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힘들어지면은 국민들이 불만이 많잖아. 음. 그때는 그 사회에서 이제 뭔가 좀 다른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히틀러는 그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독일은
전쟁에 진 책임으로 배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경제는 박살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막 불만이 컸어. 그때 히틀러가 우리나라가 힘든 건 유태인 때문이다. 라고 했어. 선생님, 우리 찬한배 성장은 뭡니까? 자, 이렇게 유대는 담임 선생님에게 도전한다. 그러니까 유대는 담임 선생님이 강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다라고, 똑똑하지만 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선생님 가면서 그게 요 소설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야.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도 실상 우리들 머리 위에 군왕처럼, 그러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우리 위에 이제 존재하는 걸 군림한다. 황제 알지? 그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의자에 앉아 있잖아. 그게 군림이야. 그의 저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을 찔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눈치챘지롱.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고 선생님 정환이야. 이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이름은 35번 이유대입니다. 바로 담임은 대받아친다. 좋았어. 이유대군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 2학년 13반의 임시 선장이다. 자, 임시라는 것은 temporary. 잠시만. 일주일 동안만, 그다음 일주일 후에 정식 반장을 뽑는 거야. 물론 일주일 뒤에는 새 선장을 뽑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다. 이배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유대 선장, 내 말의 뜻을 알겠나? 그 졸지에 유대는 담임 선생님을 찔러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찔렸다. 왜? 이거 왜 들린 거야? 왜냐하면 유대는 반장이 되기 싫어하거든. 귀찮아하거든. 아니 음. 왜 뭐라 어 형우 아니고 인데요. 그 형우는 좀 이따가 정식 반장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또 도전을 하니까 담임은 오히려 이제 그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를 그럼 네가 임시 선장을 해봐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이게 기표에게 매시껍게 보여서 이날 저녁에 두들겨 맞았다.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나왔다. 어떤가? 약 일주일간 반장을 하면서 느낀 우리 반에 대한 소감은 담임 선생이 가정 방문을 나왔다. 보성이 가정 방문 뭔지 알아? 몰라. 이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선생님들이 학기가 시작하면은 그 학생들이 집을 한 번씩 방문해. 왜? 짧지만. 아빠도 그걸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이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반에서 12번이다. 그럼 아빠는 13번 아이의 집을 알아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정 방문하면은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13번 아이 집으로 데려다 줘야 돼. 모르겠으면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선생님들은 이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왜? 그러게 그걸 왜 파악했지?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보성이가 다음 학기가 되면 보성이가 아빠 수업을 들으니까 아빠가 보성이 집을 가정 방문할 거야. 그러니까 잘 준비해 두도록 알겠지? 몰라. 선생님 대접에 소홀함이 없도록. 참고로 이제 그 선생님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 너도 마시면 되는데. 자, 우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담임 선생에게 가정 방문을 당한 뒤로는 독 빠진 뱀처럼 자, 뱀에게서 독을 빼버리면 뱀은 뭐가 위험하지? 그냥 머리가 그건 따끔하겠지. 좀 아픈데 뭐. 근데 뱀이 위험한 거는 독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독 빠진 뱀처럼 맥을 쓸 수 없게 된다.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할 게 없다. 왜? 무력해진다. 그러니까 뱀에게서 독을 빼버리면은 뱀은 좀 보기에 징그럽지만 무서울 건 없잖아.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자. 이 소설 속에서 가정 방문을 당하면은 학생은 선생님에게 힘을 못 쓴다. 잘 기억해 두자. 이건 후반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하여튼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유대집에 가정 방문을 왔다. 가정 방문을 나온 담임 선생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지. 왜냐면 싫어해. 뭐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별로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다. 참고로 이제 이 소설의 화자는 유대다. 유대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음. 그러면서 그 누가 더 무서운 존재인가가 유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주제가 완성되는 과정이다. 지금 유대는 이제 기표가 가장 강하다, 가장 무섭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건 의도된 착각이다. 극적으로 더 결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네 반 아이들이 좋은 담임선생을 만났다고 좋아들 한답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예의상 저런 말씀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선생님은 정말 힘이 빠지잖아. 선생님이 선생님 불쌍하잖아. 왜?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좋은 선생님 만나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선생님이 힘이 나잖아. 불쌍한 선생님 이렇게 말해야지 힘있어. 그래서 이제 의례적인 아부의 말,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아부의 말. 야, 보성이 아주 잘생겼네. 야, 보성이 운동도 잘하고 이런 게 아부야. 아닌데 나 오늘 싫은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부야. 그러니까 오로지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말.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냥 거짓말 하기 싫은데. 음. 좋은 선생이란 조건 없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가볍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때? 유대가 그대로 반장을 맞는 게 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칭찬하니까 담임 선생님도 아부의 말을 한다.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눈동자 없어 왜? 옆에서만 없을 수도 있어. 어때? 유대가 그대로 반장을 맞는 게 이번에는 담임이 엄마의 귀를 겨냥한 말 그러니까 이제 엄마 들으라고 일부러 아부의 말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적성하지 않습니다. 적성, I how 그러니까 내 안 좋아서? 어떤 그러니까 네. 이제 내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자, 남 앞에 나서는 일, 남들보다 한 발짝 높은 데 선다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번거로운 일인가를 나는 엄마의 극성에 의해 중학교 3년간 반장을 하면서 절실히 체득했던 것이다. 그런 기편 어느 반장 됐네 때려. 그것은 내게 무서운 구석이었다. 그러니까 유대는 누가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찾아서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면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읽은 영어의 한변표와 비슷하지. 그럼 기표야? 그래서 기표, 그러면서 이제 유대는 내가 기표에게 입안에서 첫 번째로 맞았는 게 어쩌면 나와 기표를 더 친하게 만드는. 그리고 기표는 체력인 거야. 싸움은 잘하는데 생각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유대가 옆에서 기표형, 요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친한 척 이렇게 조언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요게 유대의 욕망이에요. 참고로 요런 어떤 나약한 그 지식인들은 1980년대 한국 소설에서 자주 나와. 싫어하면은 형우 날 괴롭혔어. 그럼 가서 형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진짜 나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에 보면은 거기에서 돼지라는 캐릭터가 있거든. 피기. 걔도 요렇다. 걔도 렐프란 캐릭터를 뒤에서 조종해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 돼지? 어. 피기. 남을 다스리는 그런 자유보다 남에게 다스림 반대에서 얻는 마음의 안일이 내게는 더 좋았다. 그래서 이제 유대는 가장 강한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연히 그 자기가 임시 반장이 되면서 기표와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출발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음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자. 오늘 30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점심 약속이 있어서 외출해야 되잖아. 행. 무관심. 응. 그거 따위.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